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끊길까봐 걱정이신 분, 아니면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고민이 사라지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 사실 복지관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주민센터 가도 물어봐야만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누가 먼저 나서서 설명해주질 않으니까요. 왜냐면 이걸 알면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거나 기준이 바뀐 걸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실제 수급자 차이가 약 41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입니다. 아니면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이죠. 기초연금은요, 한 번 탈락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요. 2026년에는 그 기준이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가 왜 못 받는지, 왜 적게 받는지, 그리고 다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알게 되세요. 딴 데서 이 내용 찾으려면 여기저기 다 뒤져야 해요. 오늘 여기서 궁금증 해결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계속해서 여러분께 돈 되는 꿀 정보를 가져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탈락하는 이유 알아볼게요. 저번 영상에 기초연금 재정리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탈락한 분들, 감액된 분들, 그리고 한번 포기한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액,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핵심이에요. 탈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아까운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을 아예 안 하신 겁니다. 설마 그런 분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65세 되면 알아서 통장에 들어오겠지.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비로소 심사가 시작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집도 있고 좀 사는 편이라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아까운 경우예요. 기초연금은 내가 될지 안 될지 스스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나라에서 소득이랑 재산을 직접 들여다보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있고 월급이 없어도 탈락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신청부터 해보세요. 두 번째로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당연히 되겠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면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에서 보는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월급, 사업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집, 땅,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이걸 다 더해서 매달 얼마를 버는 사람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5천만 원 있으면 그 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일정 계산식을 써서 매달 얼마씩 버는 것처럼 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렇게 다 합산한 숫자가 247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탈락했지 하시는 분들, 예금이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아요.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아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집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 왜 탈락했지? 이런 분들은 금융재산 쪽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은행에 넣어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러니까 예금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재산이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거고요. 그 이상이 되면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금융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소득 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직접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된다는 생각도, 나는 예금이 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도 둘 다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재산을 자녀한테 미리 넘겨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는 지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재산의 변동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숨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없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을 이유 없이 자녀한테 넘긴 경우 그 금액을 여전히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도를 피해가려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자녀한테 재산을 원래 넘겨준 적이 있는데 그게 탈락 원인이 됐구나. 그런 분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는지를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나요? 그렇다고 올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2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만 원이 올라간 거죠. 부부가구도 364만 8천 원에서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어요. 30만 원 이상 올라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 정도 돼서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올해 기준으로는 통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깝게 기준선 바로 위에 있었던 분들은 특히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부채가 늘었거나 이런 변화들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정보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준이 안 맞아서 못 받지만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제 상황이 바뀌면 그때 알려달라고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예요. 일단 이 신청을 해두면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매 소득이랑 재산 상황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되면 연락이 오거나 자동으로 검토가 됩니다. 즉 내가 매년 직접 찾아가서 이번엔 되나요?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실 때 그냥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만 하시지 마세요.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한마디가 나중에 진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 단독가구는 월 34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이 금액이 다 안 들어왔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재 분배급여라고 부르는 특정 계산값이 26만 2,270원에 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가 뭔지는 지금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납부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가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같이 받을 때 생기는 감액입니다.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으면 둘 다 34만 9,700원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합쳐서 약 70만 원이 들어온다고 계산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각자가 받는 금액에서 20%가 깎입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가구 합산 최대 금액은 55만 9,520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사는 것보다 덜 들어서 그만큼 조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받고 계신데 금액이 70만 원이 안 나온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 계산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감액 사유입니다. 이름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받은 돈이 더해지니까 오히려 기준선 위에서 탈락한 분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준선에 아주 가까운 분들은 기초연금을 최대액보다 적게 받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받는데 34만 9,700원보다 적게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적게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셔서 매 감액 사유가 뭔지 직접 물어보세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탈락한 분이라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조건이 맞을 때 자동으로 검토가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적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인지 부부 감액인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몰라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 한 번 탈락하고 포기하신 분, 부모님이 65세 이상인데 아직 못 받고 계신 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돈 되는 꿀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